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따,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스윙 이렇게 다양한 매매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매매 방식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끔은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겨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거래소도 넥스트 트레이드처럼 시간을 늘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더욱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예를 들 종목은 로보스타인데 로보스타의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정규시장에서는 상한가까지는 안 갔고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규시장에서만 사게 되면은 이제 종가 매매는 보통 이제 이때 사니까 이걸 종가 매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종가 매매가 이제 애프터마켓이 끝날 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상한가가 기록이 된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서 사게 되면은 이게 종가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한가, 상따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통 어떻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는 이제 어제 자 이렇게 종가에 사서 애프터마켓에 종가에 사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때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어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한 이유는 어제 오늘 로봇 종목들이 강했죠.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주 4일 4.5일 근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이래서 로봇 쪽에 힘이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로봇 경우에도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힘을 받는 경우가 많죠. 로보스타의 경우에는 LG와 연관이 되어 있고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LG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LG가 미국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인 피규어 AI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가 매매든 뭐 상따든 할 때에는 재료가 강력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가 강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종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자, 재료뿐만 아니라 또 차트를 또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볼 때는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차트를 볼 때는 주로 이제 매물대를 보게 되는 거죠. 매물대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봉이 전고점 부분, 이 전고점 부분을 이제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로 보게 되면은 전고점 넘기 직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전고점의 근처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에 살짝 못 미쳐 있으면은 얘는 전고점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전고점을 한번 살짝 넘기거나 했으면은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물대가 전고점 직전인 경우에는 매물대가 약간 있겠지만은 이걸 넘어서기가 쉽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을 만일 넘어섰다 하게 되면 또 이때는 그야말로 매물대가 전무하기 때문에 신고가가 돼가지고 상승하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수익이 되니까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굳이 일찍 팔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확인하는 거죠. 차트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매물대를 확인해 가지고 매물대가 없고 전고점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경우 전고점 근처거나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이런 경우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따의 경우에는 뭐 크게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때는 이제 상따가 이렇게
애프터마켓이 아니라 그 전에 일찌감치 상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굳이 매물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이 상한가를 일찌감치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갭을 띄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형적인 상따 매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따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 상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장에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 아니라 본장에서 상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의도가 갭을 띄워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냥 상따가 딱 정해지니까 굳이 이거는 뭐 종가 이런 거가 아니죠. 종가 베팅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는 상따가 되겠는데, 지금 예를 든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가 베팅처럼 되고 또 일종의 상따가 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보게 되면 또 시초가 매매와도 연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매물대가 이제 이렇게 거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와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만약 여기가 이제 많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뒤에서 조금 있다가 다른 종목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상따 같으면은, 상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 이제 갭이 많이 뜨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떠냐면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간신히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니까, 애프터마켓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따도 어떻게 보면 상따도 아니고 종가 매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따인 동시에 종가 매매가 된단 말이죠. 상따인 동시에 종가 매매가 되니까 종가에 겨우 이렇게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이 갭이 이렇게 높게 뜨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이게 높게 뜨는 경우에는 뉴스가 애프터마켓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급상승하면서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갭이 높게 뜨는데, 뉴스는 이미 나왔는데, 그런데 종가, 그러니까 그 애프터마켓에서 간신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갭이 이렇게 높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약하게 뜨거나 이렇게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좋으면 어쨌건 그래도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이 바로 일어나냐 아니면 조금 늦게 일어나냐, 또는 다음날 일어나냐 그 다음날 일어나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따하고 종가하고 스윙하고도 이제 스윙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음날 상승이 꼭 일어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해가지고 횡보를 쭉 하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준 거죠. 상승하고 계속 상승을 한 거고,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걸어놓고 수익을 올렸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윙 매매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윙 매매로. 그러니까 오늘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상승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이거나 한 2, 3일 걸려가지고 그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가 이제 모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오늘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보다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그리고 또 이제 시초가 매매하고도
시초가 매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 그럼 시초가 매매를 할 경우에도 결국 종목 선정의 경우에는 아까 종가 매매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강력하고 그리고 차트가 매물대가 없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강력하면서 차트가 매물대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은 당연히 뭐 장대 양봉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시초가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종목도 시초가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일 시초가 매매로 한다고 하면은 시초가에 무조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을 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초가에 바로 여기 이제 진입을 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종목처럼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을 하면 관찰을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횡보를 하다가 시초가를 넘어서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다가 넘어서는 부분 이제 시초가인 경우에 이 시초가를 그러면 이 넘어설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그보다 약간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전에 매수하면은 무조건 또 넘어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은 뭐 수익은 적더라도 안전은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이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어설 때 여기는 여기서 샀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바닥이면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산다고 하죠.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릎에서 산다라는 게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여기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가고 하락하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시초가 매매하고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가, 종가,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만약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 매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과 연관시켜 가지고 보게 되면 루미르라는 종목도 며칠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자, 루미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 제조, 영상 처리, 데이터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위성 쪽으로만 이렇게 주로 이제 섹터가 이쪽으로만 속해 가지고 상장하고 나가지고 초반에는 좀 이제 이렇게 상승도 많이 기록하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완전히 그 하락하고 죽은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박 엔진의 연료 제어 밸브에서는 솔레노이드 장치 자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에 공급 시작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성 쪽 섹터뿐만 아니라 조선 섹터에도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섹터에서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으로 이거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비교적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얘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정규장 여기까지 가고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럼 종가 베팅 또 이제 상따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가 얼마나 강력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연속성이 없으면은 뭐 그날만 하고 다음날에 안 가면은 안 되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이제 매물대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재료는 일단
이 선박, 그러니까 조선 쪽에 관련이 돼서 요즘에 이제 조선이 워낙 강했으니까 지금은 잠깐 죽어 있긴 하지만 계속 또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또 섹터에 연관이 돼 있고 위성 쪽도 최근에 이제 뭐 약간 각광받은 게 있고 근데 위성은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재료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이쪽에 새로운 재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재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점들을 넘어섰죠. 전고점들을 넘어선 상태이니까 가능한데, 이제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주봉을 보면은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왔지만, 이렇게 이만큼 이쪽에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매물대가.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종가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장중 상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상따 이거는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종가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버스타하고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같이 그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종가 매매 또는 상따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했더라도 오늘 거의 상승이 없었죠. 갭이 뭐 뜨나 마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락만 했죠. 하락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사지 않아야 되냐? 당연히 이제 이날 사면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눌림이 나올 때에 이런 경우에는 스윙을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 자 이렇게 눌림이 많이 나왔죠. 여기 눌림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눌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는 장대 양봉에 3분의 1, 2분의 1 심한 경우에는 이제 출발 지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략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뭐 여기 출발 지점까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좀 드물겠지만 어쨌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첫날에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죠. 양음양식이 돼야 되니까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기가 D0라고 보면 D1, D2, 한 D2 정도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더 떨어지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횡보처럼 하다가 올라가든지 간에 D3에 올라가든지 보통 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좀 더 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이게 이제 스윙 매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스윙의 방식 중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인데 N자가 밑에까지는 많이 안 오고 대략 이렇게 오는 자 이런 걸 노리면서 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노려보는 자 그런 전략을 써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재료는 그래도 강력해야 되고 또 차트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또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상장하고 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상승 있다가 지금 쭉 하락을 했죠. 이렇게.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도 바닥은 다져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뉴스거리 만들면서 좀 상승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 뭐 이 밑으로 더 좀 떨어진다기보다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 탈출하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나오고 한다면은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생각만큼 뭐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자, 설명용으로 가져왔지만 이게
모멘텀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데, 자, 보통의 경우에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만일 이게 이제 모멘텀이 지금 더 없으면은 이렇게 결국 여기서 더 죽어가지고 더 밑에까지 갔다가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서 또 올라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 약간의 그 수익을 이제 어떻게든지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제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주식은 세력이 중요하니까 그냥 개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상한가가 갔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도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한번 수익을 낼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일봉 보게 되면은 이제 윗꼬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매집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넘어서지는 않을까. 자,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딱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은 아니고, 이건 설명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뭐 앞으로는 어차피 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본 거죠.